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자, 원소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원소, 기본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돌이나 뭐 쇠나 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기본 성분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요. 그 원소들의 종류는 약 110여 종이 됩니다.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은 엄청나게 많잖아. 수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의 기본,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110여 종에 불과하고요. 이 110여 종들이 각각 어떤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원소는 다르지만 합쳐지면 또 새로운 물질이 되거든요.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들을 이런 110여 종의 원소들을 어떤 규칙성, 주기성에 의해서 나타낸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을 막 찾아봤더니 이런 여러 개의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요 세로줄에 이렇게 세로줄에 각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 밑에 세로줄, 여기 세로줄, 여기 세로줄, 각각 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다들 성질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 성질이 유사한 거를 쭉 나열해 놓은 표가 바로 주기율표고요. 세로줄에 성질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아놨다. 그때 이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뭐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족으로 묶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1족부터 1족, 2족, 3족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13족, 14족에서 18족까지 족은 총 몇 족까지 있냐면 18족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18개의 성질이 비슷한 세로줄이 놓여진다. 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로줄,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또 가로줄이 또 생기겠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뛰면서 이 건너뛰는 요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건너뛰고 두 원소를 건너뛰고 다시 주기성이 나타나고 8개의 원소를 건너뛰고 또 다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또 8개가 차례로 나타난 다음에 또 주기성이 나타나서 18개가 차례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를 1주기, 2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기, 가로줄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냐면 총 7주기까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에, 그 다음에 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녀석들을 가로줄에 나열한 표가 바로 뭐다? 주기율표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럼 주기율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기성이 왜 나타나냐? 바로 요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족. 족은 1족부터 총 18족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족이 의미하는 거 성질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필 여기서 같은 성질이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원자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되는데요. 원자라는 것이 이 중심에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요. 이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의 마지막에 있는 전자, 이 마지막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하나면 여기 1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거고 리튬도 보면은 이 리튬도 핵이 있으면서 이 핵에 전자 껍질은 2개인데
이 두 번째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칼륨은 껍질이 3개인데 요 핵 주변에 껍질이 3개인데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인 녀석들은 이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화학적인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인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뭐가 비슷하냐면 화학적인 반응이 비슷하다. 화학적인 반응이 유사하다. 반응이 유사하다 보니까 결국에 비슷한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족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요 원자의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2족에 있는 애들은 요 베릴륨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 2족에 있는 애들은 2개 있다는 거고요. 여기 17쪽에 있는 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 주변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냐면 17쪽이잖아. 요 7개 있는 거예요.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빼고, 왜냐면 여기 2주기에는 원소가 18개가 아니라 8개가 있죠. 8개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꽉 찰 수 있는 게 8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17개가 아니라 7개가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결국에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7개로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녀석들은 왼쪽, 그러니까 주기율표 왼쪽에 위치한 얘네들은 보통 금속 원소들이란 말이지. 금속.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 다음에 뭐 크롬, 망간, 철, 구리, 아연, 이런 애들 우리가 금속들이잖아요. 이렇게 금속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금속 원소들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플러스 여기 수소 하나까지 합쳐가지고 얘네들은 뭐냐면 금속이 아닌 바로 비금속 원소가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는 규소, 비소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준금속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금속이 무리지어서 존재하고 비금속이 이렇게 집단 무리지어서 존재하고 중금속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원소의 그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요 금속에 있는 원소의 특징을 보면은 이 핵 주변에 아까 1쪽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고 그랬지. 이 핵 주변에 마지막 껍질에 원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마지막 껍질에 이 전자 하나를 버림으로써 안정이 되고 싶어 해요. 요 하나만 있는 전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 외롭잖아, 혼자 있기 외롭잖아. 친구들을 부르려면 많은 친구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가 외롭단 말이야. 힘들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전부 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하나, 2개 또는 3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이 전자를 버리는 게 뭐의 성질이냐면 바로 금속의 성질이에요. 우리가 금속에 녹 쓰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적으니까 이 전자를 버림으로써 금속이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쪽에 금속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비금속 물질이 이쪽에 모여 있는 이유는 여기 중심에 핵이 있으면 이 핵 주변에 얘는 오히려 마지막에 원자과 전자의 수가 많다고, 이렇게 5, 6, 7개까지 많다고. 이럴 때는 얘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불러오기를 원한다고. 여기에다가 7명이 다 나가려면은 이 집안이 엉망이 될 거 아니야.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다 나간다? 나가지 마. 대신 내 친구를 불러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 들어갈게요. 그럼 친구는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안정화가 된다. 이런 비금속들은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중금속은 애매한 애들, 받기도 애매하고 주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또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는 이런 물질이 바로 중금속이 된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